이번 영상에서는 가상머신에 네트워크 카드인 이더넷 카드를 하나 더 추가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상머신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트워크 이더넷 카드가 이렇게 하나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이더넷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성된 가상머신에서 외부로,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되는 네트워크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눅스를 이제 서버로 만약에 다양한 실습을 해보겠다, 뭐 웹서버도 구축하게 되면 뭐 다른 그 시스템에서 접속을 해서 웹페이지가 잘 열리는지 이런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는 외부로 전용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 뭐 기본적 설정 이따 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NAT라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NAT가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네트워크 주소를 이제 변환해 주는 건데, 이따가 뭐 부팅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버처박스에서 10.0.2.15라는 IP, A 클래스 사설 IP 대역이죠. 이거를 배분을 해서 이제 가상머신, 생성된 가상머신에 기본 IP를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IP를 가지고는 외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때는 인터넷에 공인 IP 주소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외부로 나갈 때 그 호스트 운영체제에 부여되어 있는 IP를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공인 IP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NAT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IP 주소는 단순하게 외부로 나가는 전용이기 때문에 뭐 윈도우 호스트 운영체제인 윈도우 운영체제랑 통신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뭐 가상머신 저 같은 경우 되게 많은데 이런 가상머신들이 통신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만약에 서버 실습을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네트워크 설정으로 바꿔주셔야 하는데, 또 이걸 바꾸게 되면 외부로 안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뭐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부 인터넷용으로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내부끼리는 또 통신이 되는데 외부로 나가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또 불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즉 가상머신 상에서 외부 인터넷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호스트 운영체제인 윈도우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처럼 뭐 가상머신이 많은 경우에 만약에 없으시면 제가 이 영상 뒤에 이제 이 복제하는 영상을 바로 찍을 예정이거든요. 복제해서 또 통신이 돼야지 뭐 다양한 실습이 또 추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복제하는 영상도 제가 또 다시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제했을 경우에 서로 간에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이더넷 카드를 하나 추가 장착을 하는 게 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넷 카드를 추가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장착하시기를 하려면 전원을 끄신 상태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CentOS 7_E009의 요 가상머신에 이더넷 카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댑터가 1번밖에 없습니다. 어댑터가 1번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가상머신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 CentOS 7:E009 설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왼쪽 메뉴에 보면 이제 여섯 번째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어댑터에 대한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4개까지 추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어댑터 1번에 이제 체크박스가 되어 있죠. 네트워크 어댑터 사용하기 체크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지금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AT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NAT가 기본 값입니다. 이게 이제 외부망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건드려서 안 됩니다. 이걸 건드리면 그 외부로 안 나가기 때문에 외부도 나가고 하시려면 어댑터를 더 추가 장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댑터 2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 사용하기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 연결됨이라는 부분에 보면 드롭다운 버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좀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NAT를 선택하게 되면 NAT는 기본 값이죠. 지금 어댑터 1번에 이미 설정되어 있죠. 정리해 보면 또 말씀드리면 NAT는 이 버처박스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10.0.2.15라는 기본 값을 할당을 해서 그 외부로 나갈 수 있게끔
있는데 그 윈도우 IP랑 동일한 IP 여기 IP가 실제로 윈도우를 남아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가상머신이라고 동일한 IP 대역을 만약에 배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어댑터의 브릿지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윈도우 운영체제가 만약에 203. 뭐 247. 40. 뭐 244라는 IP를 써요. 자, 근데 만약에 저희 집이 만약에 유선 네트워크라고 하게 되면 뭐 허브에 연결돼서 지금 랜선이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상황인데 IP가 뭐 남아요. 뭐 245번이 남는다든지 246번이 남는다든지 한 경우에 이 가상머신도 이 생성되는 가상머신도 윈도우의 IP 대역이랑 동일한 IP 대역을 쓰고 싶은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 선택하는 게 어댑터의 브릿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댑터의 브릿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랑 같은 네트워크 대역으로 가상머신을 쓰고 싶을 때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는 뭐냐면 내부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이 가상머신끼리만 통신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보통 192.168.56.0번, 1번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데 내부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가상머신끼리만 통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접근이 차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가상머신 내부의 가상머신끼리만 통신을 하는 형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내부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호스트 전용 어댑터라고 보이죠? 네, 호스트 전용 어댑터가 지금 이게 우리가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호스트 전용 어댑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호스트 운영체제인 윈도우라고 통신하기 위해 생성된 어댑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윈도우랑만 통신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선택한 다른 가상 머신들끼리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통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윈도우도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가상머신끼리 통신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호스트 전용 어댑터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도 이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거를 선택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드라이버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더넷 카드 같은 것들 테스트할 때 그 관련된 드라이버만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막 인텔 카드 뭐 이런 게 잡히는데 그거와 연관된 네트워크 드라이버만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NH 네트워크는 뭐냐면 지금 뭐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NH 네트워크 10.0.2.15가 배분이 되잖아. 이걸 또 선택을 하게 되면 10.0.2점 대역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상머신이 같은 대역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 네트워크랑 다른 게 내부 네트워크는 192 대역을 기본적으로 해서 외부와 단절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NH 네트워크는 10점 대역 기본적으로 이 버추얼박스에서 생성되는 그 10점 네트워크 대역을 배분을 하고 그 10점 네트워크끼리 쓰는 그 가상머신끼리 통신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 익스페리멘탈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제가 뭐 홈페이지 뒤져봐도 아직 그 문서가 없어서 좀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익스페리멘탈이라고 하는 뜻이 실험적이라는 거죠. 아직 뭐 정식적인 기능은 아닌데 그 대략적으로 오라클 버추얼박스 사이트에 보면 제가 이 매뉴얼을 이제 뒤져봤는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대략적으로는 이제 오라클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랑 연동하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 저도 좀 명확하게 테스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연결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냥 그 이더넷 카드만 생성을 하는 거고요. 이더넷 카드를 생성을 하는 거고,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밑에 버추얼박스 호스트 온리 어댑터라고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만약 여기서 에러가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 설치 영상을 보시면 그 버추얼박스 할 때 네트워크 관련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워닝 뜨는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ES를 체크를 안 하셨으면 이게 생성이 안 돼요. 만약 이거를 하시고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이더넷 카드가 하나 더 늘어나고 이제 그 윈도우의 제어판에도 생깁니다. 저는 이미 이제 이 버전박스를 해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여기에도 생기는 것도 물론 봐야 되지만 그 윈도우의 제어판에도 생성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이 설정 이렇게 누르고요. 그 네트워크 및 인터넷 이렇게 가시면
이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하는 게 보이시죠? 고급 어댑터 옵션을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버추얼박스 호스트 온리 어댑터라고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버추얼박스를 생성을 하실 때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생성에 관련된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재설치하셔야 됩니다. 버추얼박스만 재설치하셔서 동의를 하시고 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만 생성이 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두 개가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이게 다른 네트워크를 테스트하느라고요. 이게 두 개가 생긴 두 개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겨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요. 속성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TCP/IP라고 보시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에 이렇게 클릭하시고 속성을 누르게 보면 IP 대역이 보입니다. 192.168.56.1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 머신에서 윈도우랑 통신을 할 때 호출하는 IP가 192.168.56.1이라고 보시면 돼요. 56.1. 그래서 IP는 이제 윈도우 IP는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재부팅 제가 부팅해 보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쪽이 버추얼박스 같은 경우에는 192.168.56.10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존에 가상머신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 110 몇 번이나 120번 가까이 아마 생성이 될 건데 그건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부팅해서 직접적으로 윈도우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네, 이제 부팅이 일어나고 있죠. 자, 목록이 없습니다. 루트로 얼른 로그인하겠습니다. 네, 터미널 열기 하고요. 자, 이더넷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요즘엔 IP라는 명령을 쓰기라고 권장을 하지만 자동적으로 인터페이스 컨피그, IF 컨피그라는 명령 가지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 명령 그냥 쓰겠습니다. 엔터를 쳐보면 자, 이더넷 카드가 두 개가 생성된 게 보이실 거예요. EMP0S3라는 랜카드가 첫 번째 랜카드고요. 버터박스인 경우에 EMP0SAC 두 번째 랜카드인데 IP 대역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10.0.2.15 이 외부로 나가는 IP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뭐 안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랜카드는 19.1.18.56.116번이라고 잡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56번 대역을 씁니다. 56번 대역 시크레스 사설 IP 대역을 쓰는데 아마 가상머신이 하나밖에 없으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1번일 거예요. 제가 지금 가상머신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테스트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16번째 지금 가상머신이 되다 보니까 166번이 된 겁니다. 아마 뭐 영상을 뭐 보시고선 처음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192.168.56.116번이 아니고 101번이라는 거. IP는 저 영상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핑이라는 명령을 써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핑 하시고요. 윈도우랑 통신해보겠다. 그럼 192.168. 아까 말씀드렸죠. 윈도우는 56.1번입니다. 그럼 핑 응답을 받죠. 그럼 윈도우랑 잘 통신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C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무한핑이기 때문에. 자, 윈도우에서도 리눅스 쪽으로 커뮤니케이션 되나 볼게요. 여기 검색창에 cmd라고 쳐보시면 되죠. 바로 명령 프롬프트 뜨죠. 명령 프롬프트에 cmd라고 지금 커맨드 약자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그 윈도우의 커맨드 프롬프트 창 뜨죠. 핑 하시고요. 192.168.56.1 처음 하신 분 101번입니다. 저는 116번이 되는 거고요. 자, 116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핑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걸 확인이 가능하죠? 예, 그러면 윈도우랑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가상 머신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다른 그 가상 머신하고 또
네, 통신이 가능합니다. 통신이 가능해요. 그런데 없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랑 통신하는 거는 복제를 한 다음에 바로 제가 복제 영상을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복제 영상 보시고 제가 통신하는 걸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이 가상 머신에 이더넷 카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